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27일 시행된 2020년 해경 3차 과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치러졌어야 될 해경 3차가 2021년 2월로 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가지 문제, 특히 그 3번의 그 상대성 이론 관련 문제랑 2번 문제가 좀 물리 문제인데 제가 좀 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답이랑 제 생각이랑 좀 달라가지고 일단은 제 생각대로 일단 말씀드리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푼 거 답이랑 일치해서 좀 자신 있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2번, 3번 문제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 경찰 문제는 보면 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그 태양계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바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금성의 위상은 하얀 달이 아니라 상얀 달이죠. 왜냐하면 금성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은 일단 4등분을 하고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밝겠죠. 지구는 여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반달, 즉 이런 바로 여기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오른쪽만 칠해진 상현달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은 상현, 왼쪽은 하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금성의 시직경은 이제 눈으로 보는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내일이 되면 금성은 조금 더 이쪽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구도 살짝 가겠지만 그래도 오늘보다는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오늘 이만큼 보였으면 내일은 조금 더 크게 보이겠죠. 시직경은 커집니다. 근데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화성은 역행하고 있다. 역행. 지금 지구가 여기 있고 화성은 내일, 지구가 이만큼 가면 화성은 내일 한 이만큼만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성이 지구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행이 맞습니다. 근데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물리 문제인데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이 EM B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EMG에 의해서 이 두 물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A는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EMG인데 이 EMG가 여기에 한 일은 그쵸,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지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B의 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A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A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는 가만히 서 있고 PQ가 동시에 반짝반짝 켜집니다. 네, 이런 경우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우주선에서 비춘 빛의 속도는 A보다 B가 측정한 값이 더 크다.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C로 같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A는 P와 Q의 불빛이 동시에 B에
B는이라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A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B라고 돼 있으면 이게 맞는데 A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A는 Q가 P보다 먼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이 조금 뒤에는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Q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디귿이 맞고 정답은 2번으로 추정이 되지만 답지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번, 3번 문제는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 태양에 나타나는 모양이고 쌀알무늬 흑점이죠.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쌀알 모양은 이거는 이제 태양의 대류를 나타내는 거고 중으로 온도가 나타나 이게 흑점이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이거는 플레어 현상입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가에서 밝은 부분은 내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고 맞죠? 이렇게 대류하는데 여기가 이제 밝은 부분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식어서 하강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맞고 흑점은 11개월이 아니라 11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다는 태양의 대기에서 코로나가 아니라 플레어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부터 화학 문제인데요. 2주기 또는 3주기라고 그랬고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B랑 A가 보는데 껍질 수가 다르다. 3주기는 껍질 수가 3개고 2주기는 껍질 수가 2개죠. 그럼 B는 3주기, A는 2주기 원소라는 거겠죠? 원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D,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S 오비탈 전자수에 대한 전체 P 오비탈 전자수의 B라고 되어 있고 일단 A부터 보시면 A는 2주기 원소인데 1이다. 2주기면은 S 1S, 2S의 총 전자가 4개가 있고 P에도 4개가 있다는 뜻이고 총 8개의 전자가 있고 이거는 산소를 뜻하죠. 일단 B는 3주기인데 S와 P가 1대1이다. 그러면 3S까지 해서 6개고 그럼 P도 6개여야 되니까 이거는 12고 총 전자수가 12개고 이거는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1.5 근데 2주기다. 4개에서 그럼 6개 해야 되고 이거는 전자가 10개고 네온이 되겠죠. 이거는 6개인데 9개여야 되니까 15개고 이거는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홀전자 수는 D가 가장 크다. 홀전자 한번 해볼까요? 홀전자 A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죠. A는 이제 하나가 돼 있고 2개 돼 있고 3개, 4개가 있어야 되죠. A는 홀전자가 2개고요. 홀전자 2개. 그 다음에 네온은 마그네슘은 여기 하나가 더 생기죠. 마그네슘은 여기까지만 차니까 홀전자가 없습니다. 0개고 네온도 없었고 E는 여기서 3개 더 채워지니까 3개입니다. 그래서 D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B와 C의 전자수 차이는 2개죠. A가 안정유한 이온이 될 때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 지금 산소는 P 오비탈에 이렇게 2개 있고 하나 있습니다. 3개의 P 오비탈에 전자가 이미 들어있고 안정한 이온이 된다고 해도 그대로 P 오비탈은 3개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나타냈고요. 이제 바로 1부터 기억부터 보시면
가에서 나트륨은 산화된다. 네, 여긴 다 0이었다가 1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HCl5에서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Cl은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해서 Cl2는 환원제다. 그럼 산화가 되는지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됐으니까 얘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맞는 거 한 개고 1번입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그 전자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딱 봐도 이온 상태고요. 이거는 전자가 왜 하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트륨 아닐까요?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그냥 상태고 이건 약간 들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디귿은 리을보다 불안정한 상태가 맞죠. 왜냐면은 이게 안정한 상태니까요. 그 한 오비탈에 두 개씩 채워져 있어야죠. 안정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기역의 반지름은 니은의 반지름보다 작다. 예, 맞습니다.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껍질이 일단 두 개고 이거는 껍질이 세 개입니다. 예, 껍질 개수만 봐도 반지름이 기역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을에서 니은으로 될 때, 예, 그냥 마그네슘에서 이온으로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니은에서 기역으로 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크겠죠? 잠깐만요. 니은으로 될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개를 이제 아예 떼서 껍질에서 그러니까 껍질 수를 하나 줄인다고 보는 거죠.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면. 그리고 근데 리을은 지금 이 둘 전자끼리도 반발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얘는 핵이 12개고 얘도 핵이 12개인데 얘 12개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세겠죠. 얘가 얘 두 개를 당기는 힘도 물론 있겠지만 얘는 둘끼리는 또 반발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리을에서 디귿으로 될 때는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입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표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나타내면 되겠네요. 이온 결합은 얘랑 얘밖에 없죠. 노란색이 불꽃인 거는 여기는 NaCl이고 얘는 KCl이겠죠. 만약에 불꽃이 보라색인가? 라고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KCl이 되는 거고요. 칼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았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 이거 3개 중에요.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입체 구조가 아닌 건 물이죠. 그 다음에 얘가 입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NaCl 맞고요. 단은 극성분자 맞고요. 왜냐면은 질소는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성이 맞습니다. 단은 비공유전쌍이 한 개고 라는 전체 두 개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결합각의 크기는 다가 라보다 크다. 네, 여기는 107도고 여기는 104.5도고 여기는 보통 109.5도 이렇게 나타내죠. 107이 104.5다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그 탄화수소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네, 분자식의 개수가 다 미지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 A, B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일단 탄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 탄소 3개 됐고 수소 8개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산소가 2A인데 6개 더하기 4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풀어보시면 기억 반응 전에 총 분자수는 하나, 5, 6개 맞고 반응 후에 총 분자수는 셋, 넷, 7개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A 더하기 B는 9죠. 틀렸습니다. 디귿 물질의 총 질량은 뭐 반응 전후가 같겠죠. 질량 보존이 되니까요. 그다음 O2가 충분하다면 0.1몰은 이제 산소 0.5몰과 반응해서 이제 물 0.4몰이 생성되겠죠. 물 하나의 분자량은 H2O니까 18이고 이거는 7.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개가 맞고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생물 문제가 됐고요. 세포성, 체액성,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억부터 보시면 T림프구가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건 이제 세포성 면역입니다. 염증과 식균 작용이 일어나다. 네. 우리 상처 나면 이제 히스타민 때문에 혈관 확장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반응이고 이게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 두 개로 바로 나열을 해보면 세포성은 기억, 비특이적은 니은. 일단 답은 2번인데요. 디귿도 보겠습니다. 형질류 세포에서 생성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한다. 이것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맞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병 및 가계도 문제인데요. 항상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전 시험에서는 일단 1차 풀이 때 넘기는 편입니다. 넘기고 시간 남으면 풀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부터 보시면 어떤 유전병 A가 있는데 대립 유전자 A와 A 이 별표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A는 정상이고 별표가 유전병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유전자형은 E형 접합이다. E형 접합이라는 거는 A랑 A 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열성 유전인가 봅니다. 하나만 있어도 걸린 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가계도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상인 거를 다 표시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지 하나만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표시해 두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단은요. 아, 그렇죠. 어머니가 정상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제 이걸 하나 받았으니까 이렇게 확정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AA니까 여기도 A 별표 이렇게 여기도 확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염색체에 있다. 그럼 이제 XY랑 XX에서 얘가 타고 내려와서 이제 유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 정상이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 일단은 여성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쳐야겠죠. 여기는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럼 여자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를 보시면 여자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는 픽스된 거죠. 그 다음에 Y가 내려오고 X가 내려오는데 X는 여기서밖에 못 내리니까 이렇게 되고 Y에서 이게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남자가 유전병 걸렸다고 치면
이거는 Y 염색체에 의한 병인데 지금 여긴 여자도 걸렸기 때문에 Y 염색체 유전은 아니고 여기는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일단 성염색체 유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보면 엄마한테 X를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았겠죠. 근데 여긴 지금 이게 별표가 없습니다. 근데 걸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걸 갖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얘 둘이서 사이에서 태어날 때 준병이가 나타나는 확률은 50%가 맞죠. 얘는 무조건, 여자는 무조건 A를 주게 돼 있고 남자는 A나 A 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릴 확률은 2분의 1씩이어서 50%가 맞습니다. 정답은 한 개고 1번입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생물 군집이고 여기는 이제 무기 환경이죠. 여기는 무기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이제 뭐 생산자, 뭐 소비자, 분해자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자면 기억부터 보시면 외부 강수량 감소는 무기 환경의 감소 외에 벼의 상장이 세련된다. 이거는 이제 나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스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자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이거는 개체군끼리의 이제 생산자 소비자 간의 관계인 거고요. 맞고요. 그래서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작용, 이게 작용이고요. 이거는 반작용입니다. 작용이 무기 환경이 생물 군집에게 하는 거고 생물 군집이 무기 환경으로 가는 게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생태적 지위는 다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두 개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탐구 과정에서 조작 변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균을 배양진 접시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자란 것을 관찰하다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세균이 있는데 푸른 곰팡이를 만나게 하면 세균이 더 증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푸른 곰팡이가 만든 물질이 세균을 증식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모든 조건이 동일한 세균 배양 접시 A와 B를 준비한 후 세균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습니다. 그러면은 푸른 곰팡이를 넣은 곳은 이제 A 세균은 잘 증식을 못하겠죠. 조작 변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라는 뜻이니까 A와 B에 푸른 곰팡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이 이제 조작 변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에서 찾아보면 3번이 되겠죠.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문제는 생물 문제로 이제 뭐 구성, 원소, 기관계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C가 이제 하나 있죠. 질소가 있는데 C다. 그래서 일단 A, B, C, D를 정리합니다. 근데 C는 산소, 수소가 없으니까 암모니아겠죠. 그 다음에 A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B는 산소는 있는데 다른 건 없다. 그럼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겠죠. CO2니까요. 남은 건 물입니다. 그리고 콩팥의 기관계는 배설계고 위는 소화계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D는 물은 기역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죠. 오줌으로요. 소화계에는 C, 암모니아를 전하는 기관. 이자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A가 세포호흡을 할 때 단백질이 세포호흡을 할 때 B, C, D가 모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개가 다 맞고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고요. 질소 산화물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는 흐린 날? 맑은 날이죠. 햇빛을 받아야 질소 산화물이 분해돼서 오존을 만드니까요.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이산화탄소 산성, 예, 맞죠. 수질오염은 생물들이 요구하는 산소량이 크고, 그다음에 용존 물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물에 존재하는 산소량이 작을수록 심각하겠죠. 예. 물과 공기의 오염은 토양의 오염을 유발시키죠. 네. 뭐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로요. 대륙권 오존은 질소산화물이 예를 들면 NO2가 자외선을 받아서 NO와 O로 분리되고 이 O가 O2와 결합해서 오존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성된 해양판이 판의 경계에서, 그렇죠, 해령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대서양이 지금 해령이잖아요. 발산 경계가 일어나는 곳. 열수작용이 활발하고요. 안산함질이 아니라 현무암질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양 지역의 나이가 대칭적으로 맞죠. 여기는 젊고 여기는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베니오프 지진을 따라 신발이 아니라 천발입니다.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온대저기압에 대한 문제고요. 예, 이거는 온난전선, 이거는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비가 점점 오고, 이거는 이렇게 여기 뒤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기의 전선면에는 저군형 구름이 아니라 층운형이죠. 여기가 저군형입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느립니다. 니은이 더 빠릅니다. 니은의 전선 후면에는 맑은 날 시간에 소나기가 내니까 흐린 날씨죠. 전선면의 기울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완만하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문제에서 낮은 물체 저절로 이동한다. 이건 이 법칙이죠. 단열 팽창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네, 이건 1법칙이고요. 열은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단열은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1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같고요. 가는 비가역적 현상 맞죠. 나는 1법칙 맞고요. 다음에 임금방 에너지 지수,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 4번입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던 야구공을 V로 진행하던 것을 쳐서 반대 방향으로 3V로 했다고 했습니다. 접촉 시간이 T고요.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3mv 맞죠?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기 때문에 4mv가 맞습니다. 그 배트가 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4mv고 여기는 t니까 t분의 4mv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화산과 관련된 지구과학 문제고요. SiO2 함량이 많을수록 폭발적이고 이제 종상 화산을 일으키고 화강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출도 폭발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기억은 벌써 틀렸고,
용암대지는 다가 분출되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순성항상은 다입니다. 용암의 유동성은 다가 가보다 크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보다 점성이 큰 가는 종상화산을 형성합니다. 순성화산은 다라고 해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다 SI2 함량이 낮고 점성이 낮은 나는 성층화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 리, 미, 비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계획이 2020년 거랑 2019년 기출문제는 전부 다 풀어서 업로드할 계획이니 나중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